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하는 걸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나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이미 시작된 걸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방금 전에도 했습니다. 출근길 뒷사람이 밀쳐서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잘 다니던 직원은 갑자기 독립하겠다, 내일 당장 퇴사 이야기를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환불 이야기를 하며 버티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 잡혀있던 중요한 미팅까지 못했습니다. 고객을 돌려보냈어요. 이게 전부 오늘 아침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도 전에 진이 다 빠졌죠. 와, 오늘 아침부터 운수 뭐야? 미쳤는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죠. 그때는 미칠 만큼 짜증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봐. 너의 태도가 달라지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그대로 두고 그걸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만 바꾸는 것이죠. 그런 말 솔직히 100번도 넘게 들어봤죠. 근데 막상 내 일에 닥치면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물론 그 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바꾸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제부터 진짜로 관점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한 번의 관점 전환이 어떻게 하루를 바꾸고 성과를 일으키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요즘은 뭘 해도 안 팔려, 상품성은 진짜 괜찮은데 왜 반응이 없지, 나는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엔 왜 나만이 아니라 이래서 내가 그동안 안 되었던 거구나 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우선 뭐든 간에 직접 보고 와닿는 게 중요하죠. 백날 이론 이야기 해봤자 붕뜬 이야기면 소용이 없거든요. 빠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매출이 떨어졌어. 고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이 말을 내 메시지가 지금 고객 언어에 안 맞고 있네,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데이터 피드백으로 바뀌죠. 그럼 어디서 어긋났지를 분석하게 되고 다음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광고가 망했어, 돈만 버렸네. 이 말을 이 광고는 고객이 어떤 포인트에 반응하지 않는지를 나한테 알려줬네로 읽어보세요. 똑같은 결과지만 해석 하나로 실패가 시장 리서치 데이터로 바뀌죠. 이 말은 뭐냐면 리프레이밍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 하나 더 볼게요. 고객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리프레이밍 해보세요. 그 말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맞으시죠?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내라고 답하게 되고 대화의 주도권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위기가 아닌 데이터 피드백이죠.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잠깐의 감정 때문에 일 자체를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리프레이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황 리프레이밍.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어, 진짜 배신감 든다. 이 말을 내 시스템이 사람 한 명 빠지면 멈출 수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여준 거네로 바꿔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보입니다. 이게 상황 리프레이밍이 주는 핵심이에요. 그럼 사건 내용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내용 리프레이밍. 사건의 내용이나 특징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는 너무 작아서 영향력이 없어. 이 말을 우리는 작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네로 바꿔보세요. 약점은 사라지고 강점이 보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사용하면 좋은 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훨씬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도 리프레이밍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보였다고 하죠. 연습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그 다음 그 상황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나 이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로운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객이 불만이 많아서 피곤하다. 고객이 불만을 표현한다는 건 여전히 우리 브랜드에 기대가 있다는 뜻이네. 이렇게 한 문장만 바꿔도 마음의 자세가 훨씬 좋아집니다. 같은 현실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행동, 결과가 모두 달라진다는 말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그래, 말은 좋은데 관점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나? 자기 합리화 아니야? 그냥 정신승리 아닙니까? 멘탈 강한 사람이나 가능한 소리죠. 자연스러운 의심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다시 읽는 기술이죠. 현실은 그대로가 맞아요. 하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내 뇌의 각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그 각도가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죠.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광고가 망했어요. 자기 합리화는 요즘 다 힘드니까 로 끝날 수 있지만 리프레이밍은 이 결과가 내가 고객을 착각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가 나오죠. 그러면 광고를 다시 세팅할 때 메시지, 소재, 타깃 전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그냥 정신승리 아닙니까? 라는 말, 이건 오해죠. 정신승리는 그냥 감정을 덮는 거고 리프레이밍은 분석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건 정신승리가 맞고, 이번 일은 내가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경고네, 이건 분석이죠. 감정을 덮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 멘탈 강한 사람이나 가능한 소리죠. 리프레이밍은 멘탈 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프레이밍을 자꾸 하다 보면 멘탈이 강해지는 겁니다. 연습이에요. 내 뇌가 위기를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현실이 달라져요. 자,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리프레이밍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닌 걸 확인하셨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한 문장만 던져보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뭘 알려주려는 걸까? 첫 번째, 리프레이밍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다시 읽는 기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각도를 바꾸면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보이죠. 두 번째, 리프레이밍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상황 리프레이밍은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 내용 리프레이밍은 성질이나 특성을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리프레이밍은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사고 습관 훈련입니다. 한 문장이 생각을,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네 번째, 리프레이밍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멘탈이 강해집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데이터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다섯 번째, 이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기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결국 리프레이밍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내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그래 다시 해보자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현실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기술이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주제로 직접 영상을 제작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